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 15번 주제인 평화와 윤리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능 16번 주제인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중간고사 마지막에는 수능 17번 주제인 해외 원조에 대해서 롤스, 싱어, 노직의 관점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주제가 평화와 윤리라고 하는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주제인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해외 원조가 그 해외에서 국제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이었다면 16번 주제는 이제 어떤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이러한 국제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수능 15번 주제에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이론, 그리고 해외 원조의 어떤 실천 방법까지 전부 다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워야 되는 주제 선생님이 이 프린트에다가 표시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암기를 이제 간단하게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지금 배우는 단원이 국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지에 관련된 주제잖아요. 그래서 나라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암기할게요. 바로 현실주의라는 관점과 이상주의라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는 현실적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과 아니다, 이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암기됐나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단원명이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현실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정의, 전쟁론이라고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냐,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정의전쟁론이 없어지고, 그리고 현실주의, 이상주의의 관점만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이 문장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먼저 생활관리에서 항상 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 표시할게요. 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이요, 바로 이기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요, 국가들이 모여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이 세계라는 곳도 바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요, 볼게요. 이거는요, 어떠한 나쁘거나 못됐거나 이런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바로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게요. 팩트이다 라고 이해해 볼까요? 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또 국가 또한 그러한 존재인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이다, 팩트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여기 전제라고 쓸게요. 네,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추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팩트이다, 현실이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요, 국가를 통제할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고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의 목표는 이제 국익, 국가의 이익, 생존, 살아남는 것, 이제 서바이벌인데요. 이것도 현실인 것이죠. 현실. 네, 그래서 다른 국가는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 그러니까 힘이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 국가의 타국이라고 할게요. 힘이 세다면 언젠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요.
그래서 평화는요, 유지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데,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력 균형을 이룬다면 전쟁 또는 뭐 서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평화 유지 전략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의 이제 국가를 침략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현실이다, 팩트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상주의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이상주의는 이제 그걸 해볼까? 네, 인간은 이제 다른 존재입니다. 이성적 존재이다. 전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제 도덕을 가지고 있고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설득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국가도 당연히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모여서 생긴 곳이죠. 합리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쟁이나 분쟁 같은 거는요, 인간의 본성 때문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본성이 어떻게 이기적이다 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보았던 현실주의랑 다르게 상대방에 대한 무지, 이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오해, 잘못 알고 있고요. 잘못된 제도에서 유리하게 되어서 전쟁이나 국제 갈등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제도나 대화나 설득, 무지나 오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국제사회의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요, 평화 유지 전략 볼까요? 국가나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통사 때 배웠어요. 통합사회 때. 세계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쟁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평화 유지 전략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또 협력할 수 있고요. 도덕, 여론, 법률,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만들어갈 수 있다. 뭐 국제 연합 같은 거, 어떤 연맹 같은 거, 서로 규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면 평화 유지 전략이 있다라고 하고 표시해 볼게요. 그 원인과 인간의 본성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표시해 준 내용을 다시 한번 똑같이 복습을 해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다.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제 한계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력 균형에 내려와서 한계점은 노란색으로. 자, 한계점은요. 여기 3번인데 이미 다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현실주의에서는요. 어떻게 보고 있죠? 세력 균형과 평화의 상태를요.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더욱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보다 어떤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전쟁을 추구하거나 공격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팩트이거든요. 써야겠다. 자, 이익 추구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더 다른 나라보다 힘이 더 세지게 이제 노력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점, 전쟁과 무력 행상을 이제 정당화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이제 침략하거나 어떤 전쟁을 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 팩트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이에요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세 번째,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같은 이제 다양한 행위 주체와 이들이 하는 영향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간과합니다. 이상주의에선 이 영향력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협력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 이상주의의 한계.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미 이제 팩트로 현실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상주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다 국가가 모두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이 있는 존재라고 이미 전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갈등에 관련된 현실 문제,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어떻게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렵습니다.
세력 균형의 뜻은요. 옆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세력이 비등비등하면 세력이 완전 똑같으면요. 어떠한 국가도 서로 무력 도발,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력 균형은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타국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로 만약에 힘이 똑같다고 한다면 서로 침략하지 못하겠죠. 이것을 바로 세력 균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힘이 너무 똑같아서 내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또는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제 질 거다, 이길 거다라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에 동맹을 맺죠. 우리 힘이 똑같으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동맹을 세력 균형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써볼까요? 네, 평화를. 왜냐하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침략해서 이제 전쟁을 해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필기를 위해서 캡처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밑에 부분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제시문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금 전에 읽었던 현실주의 입장. 네, 현실주의는 좀 옅게 해야겠네요. 네. 현실주의는 홉스 전통에서 보았듯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기억나시죠? 인간의 본능은 힘과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본능, 이 욕망을 제어할 국제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현실주의도 이제 외워야 될 단어. 그 다음에 한 국가의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오로지 중요한 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은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현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서로 국제평화,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국가 간의 세력 균형. 세력 균형은요. 서로의 힘이 균등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자제하고요. 다시 말해서 세력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의 힘이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게 될 때는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지고요. 국제평화를 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 균형은 자국의 힘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힘을 이제 키우면서 다른 나라의 힘을 이제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국가 간에 또 하나 동맹을 맺음으로써 다른 세력과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세력 균형에 이제 노력해야 될 방향 두 가지는 자신의 힘을 키운다,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 2 표시해 보자. 그 다음에 이상주의에서는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또 이제 인간 나오네요. 상호 협력이 가능한 존재. 그래서 인간의 나쁜 행동은 주어진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네요. 더 써줄게. 원인이 여기서 이제 힘이 달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구조나 제도 같은 것은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해결법하고 좀 다르네요. 해결을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등을 이제 사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문장. 현실주의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세력 균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력 균형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을 키운다, 동맹을 맺는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에서는요.
국제기구나 국제법, 국제규범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여러분 퀴즈로 풀어보시고요. 답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한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정말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